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19학년도 영봉여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력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합니다. x집합, y집합에 대해서 다음 중 x에서 y로 함수가 아닌 것은, 자, 조금 1번이라고 평이한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정역에 해당하는 숫자들을 열심히 대입해봐서 지역에 있는 원수들 공역 부분에서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그한테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부분을 대입을 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되면 0, 그 다음 1, 그 다음 2 이렇게 나오는데, 자, 공역 부분에 전부 다 있는 것 같고요. 제곱하게 되면 1 되니까 2, 1 이렇게 되면 또 있는 것 같고요. 다음에는 마이너스 1에 1, 그 다음에 2, 1 집어넣을 때 1이니까 3 이렇게 되는데 1, 2, 3도 다 전부 다 있죠. 절대값 하게 되면 1 되고 0 되고 1은 똑같은 거 쓸 필요 없고 끝난 것 같고요. 자, 0보다 작으면은 2가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없죠. 역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1 대입해서 1 나오는 건 문제가 없겠죠. 자, 이 마이너스 1이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함수 대응 물어보는 정도니까 자, 가볍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순열조합 공부를 잘 하셨습니까? 질문 던지는 기호사용법을 물어봤습니다.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가지수. 그럼 5부터 4, 최고 3까지 이렇게 곱하기 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20에 3을 곱하기 하니까 60 이렇게 계산되면 되겠고. 자, 서로 다른 6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2개를 선택하는 가지수 6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면 나누기 또 2를 해야 되죠. 자, 15 이렇게 계산하는 가지수. 됐습니까? 뭐 합해서 계산해서 75 구해가는 거니까, 자, 기호 사용만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다면 순열에서 나온 부분, 그 다음에 조합에서 나온 기호 사용 바르게 할 수 있느냐, 역시 질문하는 뭐 간단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함수 값을 구해달라, 즉 식을 얻어달라,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무리함수 그래프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기본적인 그래프 경이, 자, 이걸 아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죠. 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프 모양을 보니까 자, 요런 모양 형태를 취했군요. 물론 이제 평행 이동이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 평행 이동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됐습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자, 이렇게 된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C값은 벌써 마이너스 2가 해결됐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중요한 부분, 이제 0을 대입해주면, 자, 0을 대입하면 루트 A 마이너스 2가 되는데, 이 부분이 0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2가 되겠고, 제곱하니까 A 값이 4가 된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함수식 다시 완성해서 다 쓰겠습니다. 자, 이걸 전개해서 쓸까요? 4x, 4x, 전개 뭐 안 해도 상관이 없는데, 됐습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4분의 5를 좀 대입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호, 4분의 5, 4분의 5 더하기 1이요. 루트 마이너스 2요. 4분의, 그러면 얼마가 되죠? 4가 되니까 4분의 9에서 여기 이제 4가 약분 되겠죠? 자, 그렇게 되고, 빼기 또 루트 있고요. 그러니까 3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깔끔하게 계산해서 그 결과 1 됐죠? 자, 1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는 가장 기본적으로, 자, 어떤 형태 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인지를 판단하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평행 이동이 얼마만큼 되느냐, 그 점 잡아서 이렇게 그려가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자, 평행 이동 부분이 문제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표시해 줬고요. 되셨죠? 자,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방법 확실하게 잘 익혀라, 이런 문제니까,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점검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영어책 3권을 포함하여 서로 다른 7권의 책을 책꽂이에 꽂을 때 영어책 3권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이웃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되면 풀이 원리가 뭐죠?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을 먼저 나열한다. 이런 아이디어를 좀 아십니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3권은 이웃하면 안 되니까 다른 권수 4권을 먼저, 이웃해도 되는 이 4권을 먼저 나열한다.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틈이 하나, 둘, 셋, 넷, 5군데의 틈이 생기죠.
이 틈에다가 이제 영어책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영어책 들어가는 거짓수 5가지, 그 다음 4가지, 그 다음 3가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이곳이 계산이 24가 되겠고, 자, 이 부분 계산이 얼마가 되나요? 자, 20에다가 60이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곱을 해야 되는 건가요? 4, 6, 24, 2, 6, 12, 14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1440까지 우와, 위로 가지수가 확 늘어나는데, 자, 큰 틀의 원리를 잘 지키면 뭐 무리 없이 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원료 이웃하면 안 된다. 참고로 이웃한다라고 될 때의 풀이 원리는 뭐냐면요, 한 덩어리로 묶어서 계산하라 하는 묶어라가 풀이 원리가 되겠습니다.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의 원리는 상대방 이웃해도 되는 상대방 이 4개를 먼저 나열하는 원리. 자,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실수 없이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4번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5번입니다. x집합 1, 2, 4, 8 주어져 있는데 x집합에서 x집합의 세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다음과 같은 계산을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대1 함수, 항등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 자기 자신 되는 거. 자, 근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는 이 항등함수를 잘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2를 대입해주면 항상 2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함수 대응을 좀 살펴보게 되면 1, 2, 4, 8에서 1, 2, 4, 8로 되는데, 자, F2는 2라고 결과가 되어 있고요. F 함수 끝났고, G는 G를 해야 되겠습니까? H도 해야 되겠습니까? 뭐 하라면 1, 2, 4, 8에다가 1, 2, 4, 8 되는 G는 뭐 항등함수니까 자기 자신 되는 이렇게 연결하면 끝나고요. 그 다음에 H는 이미 다 결정됐습니다. 1, 2, 4, 8인데 1, 2, 4, 8에서 상수함수라고 했는데 이미 2라는 숫자가 되어 있으면 전부 다 2 대응되는 거니까 끝이 났죠. 그럼 이제 F만 조금 더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1하고 2하고 대응해서 나온 결과, 근데 이 부분은 2라고 되어 있고 2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 가서 대응된 결과가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곱을 해서 4가 가서 대응된 숫자가 되겠다. 그럼 1 되면 안 되고 2 되면 안 되고, 그럼 1이 가서 대응될 숫자는 이미 뭐로 정해야 되겠습니까? 4가 돼서 나온 결과를 곱하기 해주니까 8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대응 결과 다 끝났습니다. 그럼 8은 1로 이렇게 대응되겠죠? 자, 대응 방법이 결정되는 이런 스타일. 알겠습니다. 자, F에 H 이렇게 돼 있는데, 뭐 8을 구하라. H라는 것은 이미 다 대응 결과가 됐으니까 F2가 되면 되겠고, F2는 이미 2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자, 이 좌측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부분, 자, 자, 역함수 구하는 거죠. 8은 그냥 거꾸로 가면 되겠죠. 그럼 4에서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굳이 또 식을 쓰자면 이렇게 8 되는 이 숫자 몰라요? 그럼 무엇을 해주면 또 8이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A값이 4로 결정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 결정됐고 앞에 숫자 계산 결과 2였던가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전체 답은 6 계산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정의 부분에서 1대1 항등함수, 이때 이제 항등함수를 적극적으로 잘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는 숫자를 안다는 뜻이고, 다른 것은 숫자 자체를 아는 거가 아니었는데 이제 중간에 나온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좀 알아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항등함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고, 그 다음 이제 1대1 대응 비축에 의해서 다음 숫자 찾아가는 것도 차분하게 대처하면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함수,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역함수의 정의역은 이렇게 되고, 역함수를 또 구해야 되네요. 자, 만나는 교점도 찾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고차가 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차함수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좌표가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요,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함수를 구해야 되겠군요. 1대1이 되는 거니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자, 그럼 2를 대입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주어진 식에 2를 대입시면 4 마이너스 2 되겠고, 2를 대입하면 6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3 되는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4 마이너스 2분의 3. 그럼 2분의 5가 되겠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정의역 x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치역 y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분의 5보다 또 작거나 같다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정의역과 지역이 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정의역 부분에는 지금 이곳에 있는 2분의 5 이라는 역대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럴싸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역함수를 구해서 그러면 만나는 거 풀어야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지금 역함수 관련 문제니까 우리가 y는 이꼴 x 대칭이니까 우리는 y는 이꼴 x 대칭해서 2분의 3이었죠? 자, 2분의 3 이렇게 된 거니까 자, y는 이꼴 x하고 교점 됐습니까? 자, 이 교점을 찾아서 풀이를 진행하겠다. 전체에다가 이제 2를 좀 곱하게 하죠. 좀 깔끔하게 좀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항시켜가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이꼴 0 이렇게 해주니까 x값이 1하고 3 두 개의 교점이 얻어지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하고 y는 이꼴 x 이렇게 교점제 두 개 자체가 얻어졌는데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풀 때 2보다 작은 곳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거니까 자, 실질적인 것은 이 부분이 이제 풀어야 되는 거니까 y는 이꼴 x 대칭일 때 교점 자체는 얼마다? 1이다.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이 바로 무슨 값이 되겠습니까? b 값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a-b를 구하라. 2분의 5에서 b 값이 1인데 2를 빼라. 이런 얘기가 된 건가요? 자, 그러면 정답은 이제 2분의 3에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지금 이게 좀 평상시 풀던 거하고 좀 약간 색다른 형태로 낸 거죠. 색다른 형태는 이제 이 참수가 웬만하면 최고차가 음인 거를 주어지지 않는데 부분 주어졌고 그리고 웬만하면 역함수가 또 이렇게 지금 대칭축 부분인데 저 다른 영역 주어진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살짝 낯선 부분들인데 뭐 원리에서 많이 벗어난 건 아니니까 원리를 좀 잘 지켜서 풀이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정역이 2보다 작다. 그래프만큼 쓰겠고 그때 2일 때 함수값 그래서 정역 치역 됐는데 이게 이제 역함수를 구하게 되게 되면 정역과 치역이 바뀌는 거니까 이 부분에 2분의 5가 되겠다. 됐습니까? 그 다음 대칭 y는 이꼴 x 교점을 구해가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원리 잊지 말고 정확하게 잘 적용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7번 이어집니다.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값을 어떻게 되느냐.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n-2 큰일 났습니다. 이 문자가 양쪽에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하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숫자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는 지금 여기 차이가 3이죠. 3 이렇게. 자, 즉 요 숫자하고 요 숫자하고 합해서 요 앞에 있는 n 플러스 1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 차이를 좀 이용하면 이렇게 고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모른다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되겠죠. 그럼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n-1 이 형태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콤비네이션 2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요 부분 여기 차이가 2가 된다는 사실, 차이가 3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고쳐가는 그런 부분이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좀 다시 한번 잘 써볼까요? n 플러스 1 콤비네이션 2는 이꼴 35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n 플러스 1, n-1 이렇게 처리하고 3팩토리얼이니까 6 쓰면 되겠죠. n 플러스 1, n 처리하고 2 처리한 부분이 35다. 됐습니까? 전체에다 6을 곱하기 하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3을 또 이렇게 곱하기 하는 건가요? n 플러스 1, n 되겠고 6 곱하기 그냥 6 곱하기로 쓰겠습니다. 35 이렇게 쓰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두 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공통입니다. 그러면 n 플러스 1, n이 공통인 상태에서 n-1에다가 더하기 3을 이렇게 처리한 결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거 좀 순서적으로 좀 이쁘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n 플러스 2, n 플러스 1, n 이렇게 순서적으로 쓰게 되면 자, 이때 이제 이걸 센스 있게 35를 7, 5, 7, 30 이렇게 쓰게 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겠습니다. 연속하는 3개의 숫자 곱으로 표시되어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제일 작은 숫자끼리 딱 짝을 짓게 되면 n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n은 5 이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n은 5다 이렇게 이제 답을 구했네요. 자, 다시 한번요 키포인트. 자, 처음에는 무척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자로 싹싹 되어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숫자 차이가 얼마가 된다 이런 부분 확인해서 이렇게 이제 고쳐가고 또 고쳐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1차로 조금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산수할 때 이 부분을 막 전개해가지고 3자 방정식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하는 숫자의 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연속하는 숫자의 곱 이런 모양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겠다. 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7번 좀 당황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좀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 자, 평상시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학습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8번 시작합니다.
x는 2가 아니다. 여기 분모 0 되는 숫자 때문에 만든 것 같습니다. 와, 근데 이 f하고 가로 안이 상당히 복잡하군요.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fx에 대해서 우와, 역함수를 또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어떡하죠? 좀 난리가 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아이디어를 내면 좀 쉽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배운 게 있거든요. 자, 두 개 합성함수 열심히 해서 x, 즉 항등함수 형태가 나오게 되면 이 gx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f의 역함수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 문제에 좀 적용해 갈 수 있는 이런 틀인 것 같습니다. 자, 식을 좀 써보게 되면 x-2분의 2x-1 3은 그냥 위로 올리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3x-6 이렇게 처리 되는 건가요? 자, 2x 한 번 더 이쁘게 정리해 볼까요? x-2분의 5x-7 좀 이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데, 자,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이 위에 맨 처음 주어진 이 형태처럼 하려면 이곳이 x가 돼야 되는데 2x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x 자리에다가 2분의 x를 우리가 이제 전부 다 대입을 하게 되면 이 식 자체가 2분의 x 빼기 2분의 5x 빼기 7은 x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좌측에 이 괄호 안쪽에 있는 부분을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데, 자, 전체 식에다 2를 곱하기 분자분모에다 곱하기 하는 형태를 되면 x-4분의 5x-14 이런 형태가 처리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이제 x 이런 모양 형태로 해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바로 뭐다? 역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f의 역함수라는 것이 x-4분의 5x-14 이렇게 생겼다.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x 플러스 c 분의 뭐라고 했나요?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a, b, c 값을 다 알 수 있겠죠. a 값은 5, b 값은 마이너스 14, c 값은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될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a, b, c 값을 다 더하게 해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마이너스 13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마이너스 13. 자, 이 문제 역함수를 구하라라는 형태의 표현 치고는 아주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저희 좀 당황스러울 만한 형태를 좀 제공해주고 역함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 돼 있는데,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 형태의 부분 이렇게 떠올려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아이디어고요. 그 다음 이제 그 형태를 맞춰져 가는 거니까 그 다음 산수를 해가는데, 그렇게 맞춰져 가기 위해서 이 뒤쪽에 2x가 돼 있으니까 x 자리에다가 이렇게 전체에다가 2분의 x를 대입해 가는 요 부분이 또 살짝 풍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처리해 가는 거. 그러니까 평상시에 역함수 정의를 정확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잘 체킹해 두는 부분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좀 색다른 풀이 형태의 접근이니까 복습 좀 꼭 철저하게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9번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7종류의 꽃이 있다. 둘, 둘, 셋 이렇게 좀 세 묶음으로 나눠서 선물 좀 하겠습니다. 3명에게 나눠주겠다. 알겠습니다. 자, 둘, 둘, 셋 이렇게 이제 조를 나눠라 이런 얘기니까 7개에서 2개를 고르고 나머지 5개에서 2개를 고르고 이제 3개가 남았나요? 3개에서 3개 이제 묶음이 되면 되는데, 이때 이제 둘, 둘 이게 같게 되면 이제 2팩토리아 이렇게 이제 나누게 해야 된다는 것이 조편성의 핵심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나누어 준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제 3팩토리를 곱하기 하라 이런 형태가 이 문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7 곱하기 6, 2 곱하기 그 다음에 5 곱하기 4 또 나누기 2 여기는 뭐 이렇게 쓸 필요 없고, 자, 이 부분 이제 곱하기 주니까 그냥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4를 이렇게 약분하는 센스를 좀 발휘하고요. 5, 6, 30에다가 3, 7이 2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63에 630 이렇게 처리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의외로 좀 문제가 깔끔합니다. 물론 이론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둘, 둘, 셋 조편성할 때 이제 이렇게 조편성하는 방법, 이제 묶음으로 나누는 게 이제 조편성, 그 다음에 나눠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조로 나누고 그 다음에 좀 분배하고 이렇게 분할 분배 이런 부분하고 좀 연계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둘둘 같을 때 이 팩토리얼 나눈 부분들이 조심의 부분이니까 잘 체킹해서 실수 없이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0번 함께 합니다. fx가 주어져 있고 fx 그래프의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직선에 접하는 원을 만들겠습니다. 이 원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겠다 라는 문제가 나오네요. 자, 뜻하고 좀 한번 해볼까요? 자, 무리함수 그래프. 자,
자, 루트 마이너스 x 그래프를 평행이동에서 2분의 3부터 2, 4분면 방향으로 그려가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됐고요. 직선은 또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쪽에 뭐 좌표를 굳이 잡는다면 4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이곳에 원을 중심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제부터 원을 좀 열심히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자, 이 직선에 접하는 이런 원 형태를 이렇게 좀 만들어 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원 넓이,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반지름 되는 이렇게 형태인데, 넓이의 최소값이 되게 되면 언제 가장 최소가 될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연 언제 최소가 될까요? 제 생각은요, 이 직선을 좀 평행이동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평행이동을 시켜서 쭉 가가지고 이렇게 돼서 접할 때 이 거리가 어떻게 되죠? 가장 짧아지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접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 형태를 좀 출제했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야 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쓸까요? 자, 이렇게 k라고 해주면 이 직선을 주면 되겠고, 나중에는 이제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k하고 루트 마이너스 2x 플러스 3하고, 자, 이제 접해서 중근 갖는 그런 형태를 풀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kx k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x제곱 이항시키니까 이 공통은 좋은데 이게 이제 부호가 좀 다르네요. k-1x가 되겠고,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 이꼴 0 쓰면 되겠고요. 판별식 d 4분의 d를 쓰게 되면 k-1의 제곱 ac 이렇게 되니까 k제곱 마이너스 3 처리가 되겠죠. 는0 되면 되겠습니다. 자, k제곱은 사라지는 듯 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k값은 2 이렇게 해서 나오나요? 자,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 이제 나왔고, 맨 처음에 주어진 직선이 있고, 그럼 이제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는데, 이 직선 중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이 평행한 거니까 이제 아무 점이나 하나 잡으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원래 주어진 직선 x 플러스 y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건가요? 하고, 그 다음 직선은 또 어떤 걸까요? 그냥 0, 이 정도 할까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2분의 0,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가 돼서 약분하면 이제 루트 2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반지름이 루트 2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하는 원 넓이는 파이 r 제곱을 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 파이 이렇게 답하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문제의 뜻을 잘 파악하니까 그 다음에 처음에 좀 약간 당황할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자, 원 위에 한 점을 중심으로 하고 직선을 접하는 원을 만들어라. 자, 문제 뜻 중심 잡고 접하는 이제 원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이런 뜻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하면 최소가 될까? 이제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렇다고 원 위에 있는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이제 평행 이동 시켜서, 자, 이제 이렇게 접하는 이 부분이 이렇게 생길 때 그 부분이 가장 짧은 거리가 되겠다라는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됐습니까? 자, 그 과정 자체가 이제 제일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판별식 D를 같다라고 해서 중근 갖는 형태의 이제 풀이를 이제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좀 낯설은 형태의 이제 응용 문제 형태처럼 좀 나와 있는데, 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접선 이런 형태의 모양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풀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영봉요고 시험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하여 x에서 y로의 일대일 함수 중 오호 f, a, b, c, d 나온 결과의 값이 짝수가 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짝이 둘, 셋, 넷 이렇게 짝이 4개거나 짝이 2개에다가 홀이 2개거나, 그럼 전부 홀이거나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자,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역에 있는 숫자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1, 3, 5, 2, 4, 6 홀짝을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결정타가 있습니다. 1대1 함수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원소에 하나씩 돼야 되는데, 자, 맨 위에 같은 경우는 짝수가 4개 있어야 되고, 맨 밑에 같은 경우 홀수가 4개 있어야 되는데, 자, 3개씩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는 안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짝수 2개, 홀수 2개가 대응되는, 자, 이런 함수 개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지금 구성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FA, FB, FC, FT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 네 개 중에서 뭔가 두 개는 그게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되겠다. 뭐 홀수면 홀수 이렇게 이제 대응되는 걸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 네 개 중에서 두 개, 두 개 중에서 두 개를 이렇게 골라 가지고 근데 이제 둘둘 같으니까 2로 이렇게 나눠게 되겠고 이 부분을 이제 곱하기해서 이거 곱하기 하는 것은 어느 쪽이 홀수 쪽이냐, 어느 쪽이 짝수 쪽이냐 이걸 좀 일치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약분을 이렇게 다 하게 되면 결국은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이쪽 부분을 이제 홀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고 똑같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처리가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홀수에 대응된다라고 했을 때 홀수가 이제 세 개가 있으니까 그럼 FA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 그 다음은 똑같은 거 대응되면 안 되니까 세 가지, 그 다음 두 가지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 이쪽은 이제 짝수 쪽인데 짝수 쪽도 세 가지, 두 가지 이런 형태가 되면 계산할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와, 요 계산 결과가 이게 6이었죠. 그 다음도 6이죠. 그 다음도 6이죠. 6을 이제 세 번 곱하기 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6의 세제곱이 216이죠. 자, 그러니까 216 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 주어진 조건들은 이제 조금 이제 정확하게 잘 살펴가면 되는 거죠. 자, x에서 y로의 함수 1대1. 자, 이게 네 개 이제 일단 짝수가 되는 거니까 짝수 되는 종류를 좀 생각했고요. 1대1을 좀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개수를 보니까 이제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제외하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풀어야 될 부분 결정 되겠고 자, 이 부분을 결정해 갈 때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골라서 그 둘을 홀수든 짝수든 한 것에 대응시키겠다 하는 이 부분 이제 정리했고 그때 이제 대응을 좀 시키고요. 됐습니까? 자, 어떻습니까? 논리 절차가 아름답죠. 자, 이렇게 이제 논리 절차를 지켜가면서 풀이하는 것이 우리가 풀어가는 이제 경우의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거듭 확인하게 하는 그런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는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복잡하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존재하겠다. 이 부분에 이제 g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역함수가 되죠. 자, 역함수가 존재하겠다 이런 뜻인데 자, 우리는 이 부분이 이제 x값이 이제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뭐 작으냐,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냐 이렇게 해서 좀 나눠서 좀 식이 달라지겠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주어진 부분은 이제 절대값 부분에 꺾여서 좀 식이 달라질 텐데 가령 예를 들어서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대로 풀리니까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5 마이너스 ax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관심이 좀 별로 없어 보이고 자, 그 다음은 작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3a 플러스 5x 이렇게 처리가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식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제가 이제 뒤에 부분을 안 하고 이제 앞에 부분 관심 쓰는 건 뭐냐면 이제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직선을 그려갔을 때 좀 이런 모양의 한쪽이 이렇게 꺾여지는 모양이 되면 이게 지금 자, y값 하나 이제 대응하는 x값이 이제 두 개 존재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1대1 대응하고는 거리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기울기가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는 좀 달라지더라도 기울기 자체의 방향이 서로 같아야 되겠습니다. 음일 때는 물론 마찬가지고 그래서 3a 플러스 5하고 5 마이너스 a 이 기울기 곱이 양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죠. 그래서 a 마이너스 5에 3a 플러스 5는 이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족하는 정수다. 그럼 마이너스 1, 0, 1, 2, 3, 4 이렇게 해서 4개, 6개가 나오는데 또 다른 특별한 조건이 또 없는 거죠. 직선 만들어간다. 이미 실수 x다.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개 이렇게 답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네요. 자, 12번. 근데 조금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 학교에서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평상시 보던 것보다 이제 조금 어렵게 처리했다라는 것은 이제 미지수 A를 이제 두 곳에다 넣은 부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특색 있게 된 거지. 뭐 절대값 형태 붙여서 한쪽 뭐 플러스 풀리고 마이너스 풀리고 이렇게 이제 식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울기 곱이 양수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풀이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기존에 많이 보던 그런 문제 형태다라고 생각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에서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그렇다고 뭐 올해는 또 출제가 안 되고 내년에는 작년에는 뭐 출제했어 이번 이런 스타일도 아니거든요. 워낙 출제 빈도가 높은 거니까 정확하게 학습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13번 시작합니다. 수직선 위 두 점을 잇는 선분을 x대1로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fx라고 하겠습니다. 그래프에 대한 옳은 설명으로 보겠습니다. 골라달라. x값은 0보다 크고 x값이 1은 아니다. 1대1 외분 이런 부분은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a, b 3하고 마이너스 2라는 좌표가 있는데 이것을 x대 1로 외분하겠다. 외분 공식을 좀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나요? 자, 나온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fx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식이 좀 얻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좀 잘 그려가지고 조금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좀 기울여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점근선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자, x 값이 1 이런 형태가 되겠고 나누기 할 때 몫이 생기는 거니까 1, 2 이게 좀 더 내려가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분자 부분은 이제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니까 2, 4, 4분면 형태로 그래프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0일 때 좌표가 3이 되는 좀 특징이 있네요.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조금 대략 좀 중요한 좀 좌표를 좀 표시해 가면서 그래프를 그려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거죠. 자, 정근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려져 가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 좌표는 3이었다. 자, 그래프를 좀 그렸는데 그래프에서 좀 우리가 좀 그리면서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맨 처음 문제 주어진 부분에서 x가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죠. 0보다 크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0일 때 함수 값이 3 이렇게 구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래 갈 때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점근 이만큼만 그려야 되죠. 그다음에 이렇게 그려야 되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그렸습니다. 이제 좀 볼까요? 점근선의 방정식은 x는 1. 그렇죠. 이게 x는 1, y는 마이너스 2. 점근선 분모 0 만드는 거 나눌 때 몫이 생기는 부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치역은 마이너스 2가 아닌 실수이다. 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완전 함정으로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게 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제대로 다 그려져 있으면 이제 y 값을 이렇게 이제 y값 여기군요. 여기 이제 0이니까 y값 마이너스 2가 아닌 이 부분이 되는 건데 자, 실질적으로 지금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0보다 크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말이 이게 틀립니다. 와, 2번 완전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정확하게 보지 않고 그냥 주어진 식만 좀 신경 쓴다면 2번 맞아요 이렇게 답하기 쉬운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 자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졌다면 1, 마이너스 2 아주 교묘한 점입니다. 요 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리는데 한 점에서 만나겠다. 그럼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자, 뭐 양수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그리게 되면 안 만나는 거고요. 음수 방향으로 그리게 되면 이제 한 점에서 만나겠죠. 자,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될 요소가 또 담겨 있습니다. 자, 어떤 요소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게 되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이제 구멍이 뽕 뚫려 있으니까 안 만나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 한 점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기울기가 0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거 안 만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 물론 이제 사이의 형태에서 그려야 되는데 자, 기울기 값은 이제 좀 정확하게 잘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기울기가 이건 0 이렇게 되겠고 이건 기울기가 얼마가 되나요? 여기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니까 x가 1 증가해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5 되는 기울기죠? 됐습니까? 자, 이제 답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m 값은 현재 기울기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점 한 점을 이렇게 만나니까 한 점 만나는 조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쭉 내려보면 이 사이에서는 당연히 긋게 되게 되면 이제 한 점 당연히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쪽에 0이 되게 되면 만나는 점이 없죠. 0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등호가 이제 없죠. 와, 그러니까 요만도 좀 틀렸습니다. 와, 아주 아슬아슬한 그런 부분들. 기억만 조금 해석하기가 쉽고 니은 디귿 자체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쉽지 않은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캐치해서 완벽하게 풀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 13번. 제법 난이도를 갖추고 있는 유리함수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요. 외분한다라고 해서 외분 공식 형태니까 공식 형태 정확하게 잘 기억해서 식을 세워야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A, B 순서가 바뀌게 되면 식이 바뀌어가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점근선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니까 점근선식. 기억은 뭐 무난했습니다. 네, 니은부터 그냥 니은만 기억만 좀 생각하게 되면 자 이제 y 값이 이제 이곳에서 정의 안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은 이제 그래프가 전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래프가 이렇게 일부만 그려지는 거니까 빠진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또 주의해서 답을 해야 이제 틀리다는 걸 찾을 수 있겠고, 디귿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갖다가 하나 있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맨 처음 정의 자체가 이제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분 때문에 여기 이제 구멍이 뽕 뚫려서 그죠?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 5가 됐을 때 그때도 근이 이렇게 하나 된다. 좀 아슬아슬하게 이제 좀 이 OX가 좀 갈리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 집중력 발휘하고 정확하게 학습하는 부분 평상시에 연습해야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4번입니다. fx 범위 쪼개져 있군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겠습니까? 무리함수 주어져 있네요. 근데 fx에 대해서 또 합성함수를 또 해야 되겠고 gx랑 나중에 이제 만나는 점이 교점 개수가 3개가 되는 이제 k값의 범위를 구했다. 이런 형태가 되네요. 자, 그럼 즉 그래프를 좀 합성함수를 좀 그려봐야 되겠습니다. 축을 잡아야 되는데 뭐 너무 쓸데없는 것까지 좀 많이 했나요? 자, 축을 좀 잡아서 자 그려보겠습니다. 0과 1 사이, 1과 2 사이 이렇게 좀 나눠져 있고요. 자, y절편은 2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0을 대입해주면 2가 되겠고 2를 대입하면 자 이렇게 좀 많이 되고 자 점선을 좀 가겠고 그 다음에 기울기 2에다가 2 대입하면 4에 2가 되는 거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평상시 많이 보는 그런 형태 fx 그래프 됐습니다. 합성함수 문제 단골맨이군요. 자, 그러면 합성함수 그래프, 합성함수 그리는 방법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fx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대입해서 나온 결과를 다시 이용해서 대입해가는 이런 절차 이 부분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fx가 0과 1 사이하고 1과 2 사이 식이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대입해 줄 때 0과 1 사이 부분 1하고 2 사이 부분 이렇게 이제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 결과도 또 대입 들어갈 텐데 자 중요한 것은 최종 그래프를 그려갈 때 그 다음 과정도 있으니까 큼직큼직하게 그려볼까요? 1, 2, 0 이렇게 됩니까? 자, 0과 1 사이 맨 처음에 대입해준 결과는 0과 1 사이에다가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는 사실이죠. 자, 0과 1 사이 대입을 쭉 했습니다. 했더니 뭐가 나오죠? 2부터 여기 숫자가 2부터 0까지 나옵니다. 2부터 0. 자, 이걸 이제 대입해야 될 건데 2부터 0이니까 이렇게 대입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이 선행 방법을 자 0에서부터 가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1, 2 표시했을 때 오. 자 이렇게 표시되는 건가요? 자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부터 2를 대입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0부터 2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또 대입해 주니까 0부터 2도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V자를 또 다시 한번 그려가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fx 그래프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하게. 그럼 여기 구체적으로 표시하면 좌표가 2분의 1, 2분의 3까지는 이제 표시해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부터는 이제 루트 마이너스 x. 이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이런 그래프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이쪽 그래프 방향에 루트 마이너스 x 이런 모양이니까 2, 4분면 방향 형태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요. 어떻게 해주면 근이 3개가 되겠느냐. 자,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이렇게 그려서는 다 근이 3개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이쪽으로 이제 평행 이동을 얼마만큼 K만큼 가서 이제 K가 이쪽에 와서 이렇게 그려져 가게 되면 이제 2개 만나거든요. 자 이제 어떻게 3개 만날까요? 고민을 잘 해야 되는데 자 그림 모양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와 이거 그림이 좀 잘 되네. 리얼하게 이렇게 여기가 K 덱에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다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이 아마 여기 A 이렇게 되는 요 그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어떻게 그려져야 될까요? 자, 여기를 보다 이렇게 싹 조금 올라가서 이렇게 그려지면 되나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려지죠. 됐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가면 안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하나, 두 개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요 좌표가 여기보다는 좀 작아야 되겠고 이때는 여기 좌표가 여기보다 좀 큰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일이 다 산수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조금 수월한 것부터 하죠. 주어진 식 0을 집어넣었을 때는 이쪽의 숫자가 2였는데 2보다 커야 되겠고 지금 저쪽 g라는 함수 자체가 gx라는 함수 자체가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만족해야 되니까 g0이 2보다 크고 g1이
이번 때 2보다 작다. 이런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좀 생겨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0을 집어넣으니까 루트 k가 2보다 커야 됩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1을 집어넣으니까 k-1의 루트 이렇게 된 부분이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k-1 4 이항시키니까 5보다 작고, 여기는 제곱하니까 4보다 크다 해서 이런 범위가 생기겠습니다. 됐습니까? 4, 5. 자, 그러니까 여기 BC 부분은 이제 이미 해결이 끝났습니다. BC 부분은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접할 때만 구하면 되겠군요. 우와, 접할 때 하려면 또 이 직선의 방식이 필요한데, 직선의 방식부터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x가 2분의 1 늘어나는데 y 값은 이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기울기는 직선의 방식 기울기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x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여기 이제 2분의 3,0가 되니까 여기를 지나는 직선 이렇게 하면 구하겠는데요. 자, 그럼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이렇게 됩니까? 자, 이런 거 하고 됐죠. 이제는 이 부분하고 우리가 구했던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k 하고 이제 접할 때를 풀면 되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제곱하면 숫자 커지는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참 어쩔 수 없죠. 뭐 제곱해서 판별식 해야 되는 절차니까. 16x 제곱. 그럼 6, 8이 40, 48x 플러스 36. 야, 이게 갈수록 난관이 같아 보이는데. 자, 16x 제곱 이 양식이 47x요? 와, 36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판별식 d도 해야 되는데 짝수도 아니네요. b 제곱 마이너스 4에 16에 36 마이너스 k는 이꼴 제로. 이걸 풀어야 됩니까? 이거 현실입니까? 자, 일단은 k 있는 부분 뒤에 곱하기 해주니까 플러스니까 이런 거는 센스 있게 4 곱하기 16 곱하기 k 그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요건 이제 마이너스 되는 부분 이항시키니까 4에다가 4 곱하기 16 곱하기 36 이렇게 되겠고 빼기 47제곱이 됩니까? 와, 근데 이제 요게 다 완전 제곱수네요. 다행히 2, 4, 6의 제곱 빼기 47제곱 이렇게 처리된 거죠? 자, 알겠습니다. K는 4 곱하기 16분의 이게 좀 뭘까요? 이게 8, 6, 8, 48제곱입니다. 48제곱. 48제곱 빼기 47제곱.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을 하면 되죠? 한 번 더하게 해주니까 80에 90, 95가 되겠고, 빼면 1이니까, 이렇게 되는 좀 특징이 있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행이지 뭡니까? 그죠? 자, 이런 형태 처리해주면 그럭저럭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K값 하나를 구했습니다. 야, 그럼 이거 뭐죠? 64분의 95요? 참 난리 났습니다. 뭐 이런 숫자가 다 나오다니요. 자, 그 다음 이제 이걸 계산해야 되니까 아까 4 곱하기 16분의 95였나요? 95에다가 그 다음에는 곱하기 이게 아까 얼마였죠? 4, 5였죠? 그러면 이제 계산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5, 4 이렇게 쓰게 되니까 4가 그나마 약분되고 5가 약분되면 5, 1호는 5, 9, 40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 그러면 16분의 19? 와, 이런 숫자가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이 뒤에 산수 때문에 또 이게 이론 정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당황하겠는데요. 자, 일단 지금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기본 주어진 형태 그래프 그려야 되겠고, 그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합성함수 그래프 가는 부분 흐름 속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합성함수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또 난리가 나겠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처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어떻게 해주면 세게 될까? 자, 이 부분 상상하는 부분들 요게 이제 좀 매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디어 내는 부분들도 필요하고 쭉 이제 요 부분의 아이디어 이런 부분 좀 필요한 부분이니까 점검 잘 체킹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 D0에서 풀어갈 때 이제 이 합성함수식하고 이거 하고 풀어가는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게 시험 장소에서 이런 식 나오게 되면 내가 좀 고개를 갸우뚱해가면서 내가 과연 맞게 풀이하는 건가 뭐 이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래서 또 다시 한번 풀어보게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시간 흘러가고 그런 일이 막 발생하는데 걱정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다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답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 좀 복잡한 문제였는데 설명이 좀 잘 이해됐길 바라면서 14번 설명 마칩니다. 이번에 살펴본 문항은 15번이 되겠습니다. 집합 0과 2에서 정의된 함수 x가 있는데 x에서 x로의 두 함수 fx, gx가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h라는 함수는 합성함수를 좀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성함수를 한 연후에 h가 나오면 h를 가지고 또 이렇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합성함수를 여러 번 한다라는 기호가 되겠죠? 와, 여러 번 해서 또 이 값을 구해달라? 이런 건 뭐 규칙 찾기를 뭐 하라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우선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야 되겠죠? 자, G, F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전히 합성함수는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 결과를 다시 집어넣어서 최종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이런 절차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집어넣어야 될 함수가, 대입해야 될 함수가 이제 fx인데, fx의 정의역을 잘 살펴보면 0과 1 사이 부분하고 1과 2 사이 부분이 좀 나눠져 있으니까 나눠서 대입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도 그렇게 나눠서 그리면 되겠죠. 자, 맨 처음에 0과 1, 1과 2 사이 됐습니까? 뭐 눈치껏 하게 되면 여기가 또 이제 좌표가 2까지 되나요? 이제 2까지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자, 0과 1 사이 대입하겠습니다. 대입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죠? 자, 0과 1 사이 쭉 대입해 주니까 0부터 2까지 이런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결과를 G에다 대입하면 0과 2까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죠. 그러면 중간 정 가운데 부분에서 쭉 낮아져야 되는 거겠고, 알겠습니다. 쭉 와서 쭉 이렇게 가면서 이제 2분의 1 이런 형태의 모양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1, 2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잘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1부터 2까지 대입하게 되면 이제 결과가 2부터 0이 나온다는 게 중요합니다. 2부터 0 됐죠? 자,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또 대입을 해야 되는데, 자, 이제 대입 들어갈 때 이제 거꾸로 들어간다는 거죠. 2부터 0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1에서 0 거쳐서 2로 가는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니까, 자, 1 이곳에서부터 출발해서 0까지 왔다가 다시 자, 2로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 정 가운데 부분에서 자, 이렇게 x축에 딱 만나고, 자,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최종 결과의 식을 좀 우리가 좀 쓰자면 어떻게 될까요? x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기울기가 얼마가 되죠? 기울기가 1에 2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나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런 형태의 식이 되겠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2가 되죠. 그럼 x 빼기 2분의 1 정도 쓰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0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됐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x값이 2분의 3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은, 자, 이쪽 식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에 x 빼기 2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x값이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적거나 같게 되면 기울기가 4가 되면서 x 빼기 2분의 3 이렇게 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함수식들도 다 구해놨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한다? h라는 함수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됐습니까? 자, 이런 h라는 함수에다가 6분의 1을 대입을 가야 되는데, 이걸 이제 여러 번 대입해야 되니까 이건 이제 규칙 찾기니까 뭐 차근차근 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6분의 1, 그럼 2분의 1보다 작은 값의 범위니까 맨 처음 요 식에다가 대입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6분의 4니까 3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그러면 3분의 4라는 값이 나옵니까? 3분의 4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또 다시 대입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2분의 1 쓰고 이렇게 해주고, 이제는 이제 3분의 4를 대입하면 되죠. 3분의 4, 1보다 큰 값 확실하죠? 그럼 3분의 3은 2분의 3보다 크진 않죠? 그래서 보자. 3분의 4, 2분의 3, 그럼 6분의 여기는 8, 9 이렇게 되니까 9보다 작은 거니까 그렇죠. 여기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식 이곳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얼마간가요? 2분의 이걸로 이렇게 되면 이제 3 마이너스 2x인가요? 2x 여기다가 이제 3분의 4 이렇게 대입하면 됩니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3분의 이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3분의 8 3에서 빼니까 3분의 9에서 빼니까 3분의 1 이렇게 결과 나오겠습니다. 3분의 1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H 세 번째 대입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3분의 1을 대입해야 되고, 3분의 1이면 다시 맨 처음 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 마이너스 이번에는 3분의 4가 되나요? 3분의 4 이렇게 처리되니까 그럼 또 얼마가 나오죠? 3분의 4 처리해주면 3분의 6에서 오니까 3분의 또 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3분의 2. 아직 계속 똑같은 수가 안 나오는데. H의 1번 네 번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분의 2를 대입해야 되면 3분의 2는 두 번째 식이죠. 이곳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2x니까 3분의 4에서 빼기 얼마가 되는 거죠? 빼기 1 이렇게 처리됩니까? 그랬더니 얼마가 나옵니까? 3분의 1이 나옵니다. 3분의 1 위에 있는 숫자인데, 그죠? 오호.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H4가 됐다는 뜻인데, 그럼 3분의 1 대표미가 H5가 되겠고, 그럼 둘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겠네요. 끝났군요. 끝났어. 이제 그러면 이제 짝수 쪽이냐, 홀수 쪽이냐,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서 좀 살펴보게 되면 2019다. 이제 홀수 쪽 대입이다. 홀수 쪽 대입한 결과는 그럼 얼마가 나오겠다? 3분의 2가 나오겠다 해서 3분의 2를 체킹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해서 좀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뭐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와, 평상시에 그러니까 연습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뭐 합성함수 이런 부분들 쓱싹 하는 형태가 돼 있지 않으면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합성함수요. 합성함수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입해서 나온 결과,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대입해서 최종 결과 되겠습니까? 자, 0과 2 나온 부분, 0과 2 그래프, 0과 2 그래프, 그 다음에 2와 0 그래프 이런 부분들을 처리해서 자, 이렇게 나오는 모양 했고요. 자, 식을 차근차근 해도 되는데 나온 결과 모양을 보고 식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형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입해서 규칙 찾아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실수 없이 규칙 찾기니까 이 부분은 이제 실수 없이 얼마나 꼼꼼하게 잘 하느냐 이런 싸움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오히려 여러분들이 또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자, 설명은 좀 잘 이해되셨습니까? 복잡하고 힘겨운 과정이니까 확실하게 학습, 복습 철저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x, gx가 주어져 있는데 h라는 것은 이렇게 합성함수를 해야 되겠다. 알겠습니다. 근데요, 함수 자체를 구하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되잖아요. fx 이 부분을 y는 2분의 1 x 마이너스 5라고 해놓고 역함수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xy 문자를 바꾸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y 마이너스 5 처리되겠고, 그럼 2분의 1 y는 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그러면 y 이 부분이 이제 f 역함수인데 이게 이제 2x 플러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역함수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될 게 g f의 역함수 x다 이렇게 된 걸 구해가야 되는데, 자, 그럼 g에다가 2x 플러스 10을 이렇게 대입해주는 그런 형태를 풀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x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해주고 뒤에 플러스 6인가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겠다? hx라고 하겠다. 풀이 맞췄습니다. 하나 또 더 해야 됩니다. 자, h 역함수를 구해서 또 다시 5를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또 역함수를 또 합니까? 자, 이럴 때는 이제 a 함수 사이 관계식을 이용해야 되죠. a를 대입해준 결과가 5가 나온다. 지금 마이너스 a 플러스 1은 이꼴 5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a 값은 이항시켜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처리됐습니까? 자, 해서 함수값 지금 h-5 이 결과는 얼마다? 마이너스 4다 해서 결과 구했고, 그 다음 함수식도 구했고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두 개의 값을 모두 처리한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역함수 구해갈 때 지금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정의역 이런 부분들에 관여된 게 아니라 그냥 식만 구해가면 되는 그냥 무난한 풀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할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17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x가 2분의 3보다 큰 곳에서 이게 왜 나왔냐 했더니 옆에 보니까 이 식 보니까 이래서 정의군요. 자, 무리함수가 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할 때 a, b 이렇게 되었을 때 a의 최대값이니까 a의 최대값, 자, 그럼 b는 최소값 이런 형태를 구해야 되는군요.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접근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 알겠습니다. 축을 좀 잡고요. 자, 2분의 3 이렇게 표시 좀 해가지고 무리함수 그래프를 쭉 해서 무리함수를 이 정도 이렇게 그려가면 됩니까?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x 플러스 3이요? 3? d는 1인데 2, 3 이렇단 말이죠. 이거 3점 이렇게 잡아가지고 직선을 그려라.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직선보다는 무리함수가 커야 되니까 직선을 뭐 이렇게 그려야 되겠습니다. 와, 이거보다 더 아래쪽으로 그려가는 건 상관없는데 이게 지금 맥시멈으로 그려갈 때 이렇게 그려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그거 하면 되죠. 뭐 y절편 3원점 됐으니까 그럼 이제 기울기만 조절하면 되는 거죠.
자, x값이 지금 이게 2분의 3을 열심히 x가 변해갈 때 y값은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니까 기울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3은 지워지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 되는 기울기네요. 마이너스 2 되는 기울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울기가 더 커져가게 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에서 더 오히려 더 작은 값이니까 a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a의 최대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구해진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를 지나는 형태의 직선을 그리는데 이 지금 우리가 그리는 무리함수보다는 좀 항상 커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접하는 형태까지 가능하겠죠. 가장 작게 그려가도 접하는 거 모양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가 좀 산수를 좀 진행해야 되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bx 플러스 1하고 루트 2x 마이너스 3하고 이제 접할 때를 풀어야 되니까 제곱 b제곱 x제곱 2bx 플러스 1. 이 양까지도 시키고 싶었는데 됐습니까? 그럼 여기가 b제곱 x제곱에 2 공통의 b 마이너스 1x 처리되는 건가요? 플러스 4 이렇게 처리되고요. 자, 이제 판별식 딜 해야 되겠죠? 접하는 부분을 해야 되니까 4분의 1 들어가겠습니다. b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4b제곱이 됩니까? 는 0 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음수가 되니까 이제 부호를 좀 바꿔줘야 되겠고요. 전기했을 때 b제곱이니까 3b제곱이 되겠고 마이너스에 플러스 2b가 되겠고 플러스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1, 3에 1, 1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됐습니까? 그럼 b 값이 한번 마이너스 1에다가 한 번은 또 3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요. 자, 지금 그래프 모양으로 보니까 기울기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b 값의 지금 가장 최소값 3분의 1이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 구해진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a-b 값을 구해달라.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분의 1. 음수 쪽에서 계속 돌죠. 그럼 마이너스 3분의 6에 3분의 7이 되는 건가요? 자, 해서 문제의 답을 구해가는 과정. 마이너스 3분의 7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답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풀어야 될 부분을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야, 이 식이 이 절편이 이게 크로스되는 이런 모양이라서 상당히 좀 살짝 좀 당황스러운 거죠.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할 때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좀 지날 때 여기 접할 때 이런 부분들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 또 뭐 그럭저럭 또 무난하게 또 풀이가 가능한 거죠. 자, 그나마 이게 무리함수라서 좀 다행히 있고 아주 복잡한 거 아니니까 자신감을 갖고 주어진 큰 틀의 기본 이해 원리 직선보다는 그래프, 그 다음에 이 직선보다는 그래프가 작고 이쪽보다는 크다 이런 그래프계형 그래프를 그려서 의미 파악해서 풀어가는 거 확실하게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함께할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복요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n명이 서로 악수를 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fn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f3, f4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f2부터 f10까지를 다 구해달라. 자, 악수를 하겠다. 악수를 할 때는 어떻게 되죠? 사실 악수하는 경우라고 뭐 둘이 경기를 한다 이런 부분하고 또 두 지역을 다리를 건설한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똑같은 형태의 문제인데, 자, 악수를 할 때 이제 둘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악수를 할 n명 중에서 둘을 이렇게 딱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이 둘이 이제 악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악수를 하는 가지수가 되겠습니다. 즉 fn이요. 생각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2분의 n-1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f3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3 집어넣으니까 3 컴비네이션 이가 3이지 않습니까? 그죠? f4 4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분의 4,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6가지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지금 fn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서 풀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F2부터 해서 쭉 해서 F10까지를 풀어달라는 이 이야기는 2 컴비네이션이 3 컴비네이션이 4 컴비네이션이 5 컴비네이션이 쓰다 보니까 다 쓰게 되는데 6 컴비네이션이 7 컴비네이션이 8 컴비네이션이 괜한 미련한 짓 하고 있습니다. 10 컴비네이션이 뭐 이런 부분을 계산해 달라는 얘기인데, 자, 어마어마한 산수죠. 물론 시간이 널널하게 되면 이 부분을 그냥 다 계산을 해서 뭐 답을 하면 됩니다. 뭐 못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근데요, 이게 어떤 취지에서 나온 걸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이게 학습이 어느 정도 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건데 가장 쉽게 학습이 좀 많이 돼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게 파스칼 삼각형을 좀 공부했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공부했다면 자, 이런 형태들을 파스칼 삼각형 이런 걸 계산한 거니까 답이 이렇게 되는 녀석이 이게 답이 되겠다 해서 정답 11 커뮤니케이션 3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산수로 하면 되거든요. 11, 19 그다음에 3, 2 이렇게 돼서 이제 약분하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5 곱하기 10이니까 15, 15, 165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165 이렇게 답을 하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좋은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학습이 안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는 실은 이렇게 풀어간 것은 이제 고2 과정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자, 그러면 고1 과정에서는 어떤 취지에서부터 이 문제를 만들어냈을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 이걸 하게 되게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n 컨비네이션 r이다. 이런 거 배운 이론이 있거든요. 자, 요거에서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을 2 컨비네이션 2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3 컨비네이션 3으로 바꿉니다. 왜냐면 2 컨비네이션 2 부분하고 3 컨비네이션 3 이게 결과가 같아서 그러면 옆에 이제 3 컨비네이션 2가 있으니까 요 부분이 이 규칙하고 맞아떨어져요. 됐습니까? 자, 요걸 계산하게 되면 요게 이제 4 컨비네이션 3이 돼요. 이때 이제 그 옆에 있던 쭈쭈쭈 내려와서 또 4 컨비네이션 2가 있죠. 그럼 또 요걸 이렇게 또 산수하게 되면 이게 이제 5 컨비네이션 3이 돼요. 또 그럼 또 내려와서 5 컨비네이션 2하고 계산하게 되면 이게 이제 6 컨비네이션 3이 돼요. 이렇게 쭉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오게 되면 10 컨비네이션 3하고 10 컨비네이션 2가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계산되니까 이게 이제 11 컨비네이션 3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 규칙. 아마 이 규칙으로 풀이를 했으면 하고 바라고 이제 출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답은 11 컨비네이션 3이고 아까 계산한 거고요. 자, 이 부분이 근데 안 됐다. 그럼 마지막 방법은 직접 이거 산수하는 겁니다. 값들을 뭐 전부 다 구해서 구할 수 뭐 있어요. 1 더하기 여기 뭐 3 더하기 여기는 또 뭐 6 더하기 뭐 10 더하기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니까 뭐 하면 되겠죠, 뭐. 그죠? 자, 근데 이제 취지를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설명드렸던 자, 요 부분 연산을 좀 돼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11 컨비네이션 3에서 계산해야 되는 게 이번 취지인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럴싸하게 완성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고2 과정의 파스칼 삼각형 파트에 가서 이제 이론 공부하면 이런 게 있다. 이건 잠깐 소개한 거니까 뭐 그러려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중간에 우리가 배웠던 수식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아주 멋들어지게 문제를 만들어낸 거니까 자, 설명한 부분 좀 복습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여러분들도 좀 노력을 좀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좀 까탈스러운데 이해가 잘 됐길 바라면서 영국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